들어가 있죠? 요즘 지울게요. 이상해. 32번까지 답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답 맞추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숙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숙제가 뭐예요? 숙제가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할 수업에서는 33번부터 45번까지 이제 풀이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예습을 하려면 뭔가 좀 도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생짜로 그냥 풀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페이지,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시죠? 자가학습지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8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단어가 들어가 있죠? 45. 그렇죠. 33번부터 45번까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 보시면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예습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생짜로 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시게 되면 오늘 이제 독해하고 나면 선생님이 세세한 해석은 다 해드려요? 안 해드려요? 다 못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우리가 넉넉지 않으니까 문법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읽고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페이지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1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앞단 보시게 되면 자가학습지라고 써져 있고 지문과 그 다음에 해석이 달려있고 그 안에 문법이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중요한 문장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죠. 선택해보면 그렇죠? 그럼 그걸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숙제야 이건? 복습 숙제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18번부터 32번까지 다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사실 좋아요. 왜? 나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싫어하겠어? 혜원아, 그러면 선생님이 18번부터 32번까지 많이 만들면 몇 문제 될까? 한 지문당 보통 한 5문제씩만 나와도 12개 지문이니까 몇 문제야? 60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좋아 싫어? 혜원아, 참 좋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이럴 거야? 사실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 따위는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최소한 이것만큼 여러분들 꼭 공부해 보셔요.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셔요. 라는 지문들을 몇 개를 전체 중에서 5개를 선별을 해서 그걸 문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숙제 중에 지금 뭐가 있어? 주제 33번부터 45번까지 주제 단서 표시, 주제 밑줄 긋기 이건 하셔야 돼. 예습하시면서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문제 풀 때 보시게 되면 문제 풀고 나서 오늘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또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추려서 5개 정도 이건 문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는 문장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형을 심으나 이런 문장들은 서술형을 심으나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써봐야 되는 것들이야. 이건 어휘 선택이 중요한 것들이야. 이건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빈칸이야. 이런 것들 다 정리해드렸어요. 5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어볼 수 있겠지. 그치? 그치? 다 풀고 난 다음에는 자가채점 하셔야 되겠죠? 그치? 자가채점이라는 것은 답 보고 100개라는 얘기예요? 지문 보고 100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채점해보라는 얘기예요? 풀고 채점해보셔야 되겠지, 그치? 채점을 할 때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맨 뒷장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맨 뒷장 보시고 11페이지 맨 뒷장 가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답지가 정리가 되어 있죠? 답지 딱 뜯어가지고 채점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가 채점하실 때 윤성아 그냥 연필 색깔 하나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그렇죠?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요. 채점을 하고 틀린 것들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오답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목적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하는 목적은 예습과 복습이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선생님이 만들어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오늘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자가학습지로 복습하시면 되겠지. 그치? 복습 끝났으면 채점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되겠어? 맨 뒷장 펴놓고 예습하시면 되겠지. 그럼 따로 공부할, 따로 이거는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따로 나눠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공부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습하고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영어 공부든 수학 공부든 국어 공부든 어떤 공부든지 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뭐만 잘하시면 돼? 예습,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잘 모르죠.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그 모르니까 선생님이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나시면 복습 이걸로 하세요. 자각수사 하시면 되겠고요. 지문 다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신 것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예습, 다음 시간 준비하셔야 되니까 예습하셔야 되겠지. 예습하시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단어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게 1시간 내로 50분 내로 끝날 수 있게 딱 해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도 걸리지 않고 딱 50분, 최장 50분 걸려요. 알겠습니까? 빠르면 30분, 늦으면 50분. 딱 50분 내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 놓으시면 다른 공부하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 얘기야?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할지 갈팡질팡 해면시 마시고. 됐습니까? 이거 선생님 만드는 게 쉽을까 어려울까? 쉽지는 않겠지. 그치? 문장 분석을 하고 이게 내용이 어떤 거나 중요한 거나 안 중요한 거다 봐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봐야 되고 답지 만들어야 되고. 그치? 나도 선생님도 여러분 문제 만들고 최소한 1시간 정도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시고 여러분이 전혀 숙제 안 해오시면 나는 뭐 한 거야? 헛질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답을 베껴 올지라도 답 베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을 베껴 올지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지. 해올 수 있는 성의는 보셔요. 항상 나타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답지 넣어드리라는 얘기, 답지 넣어드린 게 답 보고 베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문법을 모의고사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자기 풀어놓으신 거 지금 답 맞춰보세요. 답 맞춰보시게 되면 틀린 거 위주로 하도록 하고요. 안 틀린 것들이라든지 문제 풀었을 때 다 맞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굳이 선생님이 다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근거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었을 때 도표 문제라든지 실용 문제는 굳이 선생님이 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나 말씀드리면 숙제가 다음 시간부터 숙제 검사를 할 텐데 숙제가 잘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은 여러분 숙제 검사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 뭘 만들 수밖에 없다? 복습시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복습시험은 어디서 못 본다는 얘기다? 코칭실에서 시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어디서 내겠어 선생님이? 복습시험은 그렇죠. 자가학습지에서 다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믿고 맡기는데 일단은 시험지 만들지 않게 숙제는 어떻게든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나 이거 틀렸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혹시 18번부터 32번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 문제 드릴 거. 23번. 23번 좀 볼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얘기 나오는데 23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장 힘든 문장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임페리얼 버전이 이 임페리 뭐냐?
임페리 이제 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국. 그러니까 여기서 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큰 나라. 미국처럼 큰 제국, 큰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뭐 이런 흉노조 이렇게 몽골이라든지 원나라처럼 이렇게 큰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첫 문장 보시게 되면 자, 이 첫 문장에서 이 전제가 나옵니다. 첫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거 보셔야 돼요. 첫 문장에서 the cultural ideas spread by empire were seldom the exclusive creation of the ruling elite. 동사가 누구냐면 뭐가 동사고 얘는 이제 삽입 문장이에요. 이때 spread는 뭐냐면 pp라는 얘기입니다. 윤성하니까 퍼진 거야, 퍼져지냐? 그렇죠. 확산되어진 제국에 의해서 확산되어진 문화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exclusive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독점적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일한 창작물이 혜원아,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셀덤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거의 뭐뭐하지? 혜원아? 않는이라는 단어죠, 그쵸? 혜원이 맞네? 혜원이. 동원이. 그쵸? 동현이, 그치?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정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만 잘 보시면 돼요. 제국에서 큰 나라에 의해서 확산되어진 문화적인 생각이라는 것은요, 지배 엘리트 계층의 독점적인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제국에 의해서 확산되어진 문화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생각이 독점적인 창작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독점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죠. 보면 답에 대한 근거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의 형식이라는 것은 이때 형식은 뭐냐? 문화적 생각을 바로 대신 이 문화적 생각들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문화적인 생각이라는 것은요, universal, 보편적이며 inclusive, 이 inclusive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바로 comprehensive, 포괄적이라는 단어예요. comprehensive 아니면 large 라는 뜻입니다. 이 inclusive라는 뜻이 알겠습니까? 포함적인, 누구의 반대말이야? exclusive의 반대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국의 생각, 제국의 형식이라는 것은, 즉 제국의 문화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며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 답도 나오죠. 그래서 it is relatively easy for imperial elite to adopt ideas, norms, and tradition from wherever they found them. 여기까지 또 핵심 문장이 나오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답이 나옵니다. 얘는 보편적이고, 얘기죠. 일반적이라는 얘기야. 보편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뭐가 쉽다고요? 제국의 엘리트들이 adopt한 뜻이 뭐예요? 채용 채택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전통이라는 것을 채용 채택하기가 쉬웠대요. 근데 이 전통과 다양한 생각들은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Wherever they found them. 그들이, 지배 계층들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발견하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제국의 엘리트들이 채용 채택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얘기, 나머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다 예시예요, 이제. 제국의 생각은요, 독점적인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국의 생각들은요, 보세요. 제국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제국은요, 그들이 어디에서든 발견한 다양한 생각들을 항상 채용 채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러면 문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쉬웠다는 얘기, 어려웠다는 얘기야? 문화가 받아들이기 쉬웠다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문화를 고수한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쉬웠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문화를 받아들이기 쉬웠다, 문화를 잘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1번 보시게 되면 대제국의 몰락의 이유, 몰락이 아니라 지금 이 두 문장과 연결이 있습니까? 생각을 받아들이기 쉬웠다는 얘기인데 몰락이라는 단어는 전 나와 있지 않아요. 2번
몇 가지 도덕적인 타락, 제국 엘리트들의 몇 가지 심각한 도덕적 타락, 타락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것도 아니에요. Distinct difference among ancient empire. 고대 제국들 사이에서의 독특한 특징들, 독특한 차이점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국들이, 그치, 대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기 쉬웠었다고. 이게 안 되겠죠. Impact ancient Rome. 서양 문화에 대한 고대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 다 뭐라고요? 얘네 다 예시라고요, 예시. 예시는 절대 주제만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단편적인 예시니까 얘는 아니라고요. 얘도 안 된다고. 그럼 답이 나올 수 있는 누구밖에 없겠어. 5번이냐. 어떤 단어? 포용하기 쉬웠다,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comprehensive라는 단어를 갖다 쓰지 않고 뭘 갖다 썼냐면 integrative라는 단어를 썼죠. integrate 하면 뜻이 뭔데? integrate, 통합하다, 함께 모으다, 쌓아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ntegrative 하는 뜻이 뭐야? 통합적인 특징들, 누구의? 대제국 문명의 통합적인 특징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어떤 단어를? 앞에서 얘기했었던 inclusive라는 단어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뭘 바꾼 거야? 선제에 있는 말에서 바꾼 거죠. 그게 바로 뭔데? integrative라는 단어를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웠던 거지. 사실상은 내용 보시게 되면 이 두 문장이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예시예요. 그런데 이 문장 23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 universal, 보편적이다, 아니면 이렇게 포괄적이다라는 단어가 지금 선제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똑같이. 어떻게 바꿨다? 다른 말로 integrative라는 단어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수준의 특징이라는 거죠. 똑같은 지문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갖다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슷한 어감과 어휘의 단어를 갖다 쓰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쓰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두 가지 구성이겠고 주제문은 뭐야?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에 뭐가 되겠다? 주제문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 그래서 핵심을 나타내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정원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때 주어가 누구라는 얘기다? cultural idea라는 이 단어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누구다? 뭐가 동사가 된다라는 것만 좀 맞추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spread는 뭐다? 진짜 동사가 아니라 PP 형태라는 거. spread는 바로 뭔데? spread는 A형입니다. 알겠습니까? spread, 과거형 spread, 과거 분사형 spread. 근데 이때는 뭘로 썼다고요? PP를 썼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몇 번? 우리 혜원이 잘 안 풀리는 거 몇 번? 다 잘 풀었어? 다 맞았어? 아니요. 헷갈렸던 거예요. 물어봐요. 어떤 것이다. 해석 안 되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물어봐요. 24번. 24번. 제목이라는 얘기니까 역시 주제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문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두 가지 문장만 딱 밑줄을 칠게요. 그럼 답이 나와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단서가 되는 문장 보시게 되면 These people constantly communicate with others and make an impact on them. This communication on or self-disclosing helps in generating data and such an individual has a no more of an open and public self. 여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렇죠. Without optional amount of the self-disclosure. 쉼표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사실 알겠습니까? 쉼표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 We deny an opportunity for others to know us and for ourselves to get appropriate feedbacks. 자, 이 두 개의 문장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겠죠. 다 읽어보지 않고도.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인지 나쁜 영향력인지 일단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 내용을 뒤에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식의 의사소통, 이때 오어는 뜻, 즉 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한 번 더 풀이해주는 것이 오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혹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즉이라는 한 번 더 풀이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를 만들 때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좀 더 개방적이며 좀 더 대중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핵심이 되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영향을 주는 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헬프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긍정적, 그렇지.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즉 셀프 디스클로저라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단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는 적정한 양의 자기 소개라는 것이, 폭로라는 것이 디스클로저라는, 셀프 디스클로저라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기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거나 우리 자신이 적절한 피드백을 얻을 그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단서 나왔었죠. 셀프 디스클로저라는 것은 정보를 만들 때 도움이 되며 우리가 여기서 적정량을 포기한다면, 적정량을 쓰지 않는다면, 즉 셀프 디스클로저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적절한 피드백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단서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단서가 바로 뭐라는 얘기다? 셀프 디스클로저라는 것은 좋은 점이 있다, 없다?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목은 뭐겠어? 셀프 디스클로저의 장점이겠죠? 근데 셀프 디스클로저의 장점이라는 말을 그대로 찾으면 안 되고 비슷한 거 찾아야 되겠지. 1번 Why we fear,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이게 아니겠고 2번은 Open yourself up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열어주어라. How to be honest without being harsh, 힘들지 않고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정직하라는 얘기야? 정직하라는 얘기는 전혀 어디도 없죠. 그치? 이건 오바야. 이 honest라는 단어는 내 마음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얘기니까 정직하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건 오바라고요. 이건 뭐라 그래? 개오바라고 그랬지. 너무 오바야. Don't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feedback. 피드백의 힘을 얕보지 마라. 이건 전혀 얘기 없었겠고. Confidence, 자신감. A key to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인 자신감. 자신감이 아니라니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의 장점.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다? 똑같은 말을 안 써주고 open yourself up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open up. 그러니까 답 몇 번이다? 답이 2번이 나와야 되겠지. 즉 앞에서 얘기했었던 self-disclosure 아니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고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open up이라는 단어를 써.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답이 2번이 되겠고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23번에 아까 문제 풀었었던 23번의 내용과 22번의 내용, 21번의 내용과 23번의 내용과 똑같은 23번의 이유와 똑같은 거죠. 지문에 있는 단어를 갖다 쓰지 않고 다른 말을 바꿔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와 매치가 되는 부분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수능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글을 읽었는데 천지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지문에 있는 단어하고 내용은 비슷할지언정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더라. 뭘 갖다 차용하더라? 뉘앙스가 비슷한 말을 갖다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맥락을 좀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남학생들보다 수능 영어에서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뉘앙스가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좀 더 캐치하는 것이 여학생들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의적이며 이중적인 의미를 문장상에서 어떻게 캐치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도 1차적인 의미인지 2차적인 의미인지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핸드폰 많이 하고 오락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약간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말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신 친구들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꾸준히 이런 것들은 글을 읽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꾸준히 좀 읽어서 글의 뉘앙스라든지 어감을 좀 익혀두셔야 돼요. 또 몇 번? 32번. 32번 보시게 되면 32번에 아마 가장 여러분 풀기 좀 난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보시게 되면 32번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전제가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전제예요. 첫 번째 전제가 나오는데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얘가 전제예요. 근데 하나 힌트가 있다면 글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었을 때 글에서 반전이 일어나거나 뒤집어지는 부분이 있다 없다? 반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요. 그렇죠? 이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전제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한번 풀이한다는 얘기. 한번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뭐겠다?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이 전제에 대한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힌트. 글의 종류와 전개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글의 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전제가 나오고 뒤에 중간에 however라든지 but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있다라면 회원아 그렇죠? 전제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겠다? 뒤집어지겠다? 당연히 뒤집어지는 게 맞겠죠. 동현아, 근데 이 글은 32번은 지금 뒤집어질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착안하셔야 돼요. 힌트, 문제를 풀기. 우리는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글의 종류와 전개 방식에서 우리는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제는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전개 방식을 봤더니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다는 얘기는 반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제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풀이를 한다든지. 그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 이 내용하고 같은 거 찾으라는 얘기야? 다른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같은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삶이라는 것은요, 균형을 잡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거 좀 도치 구문이죠. 누가 주어야? Our sense of morality가 주어가 되는 것이겠고, 동사 누굽니까? is고, 이때 so는 지금 긍정 도치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균형을 잡아가는 행동이며,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도덕적 감각이라는 것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균형이 이 스케일에다가 저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저울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 안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균형이 맞다는 단어가 아주 단편적으로 봤었을 때 누굽니까? 그렇죠. 레벨. 수평적인, 평등한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오케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종류와 전개 방식을 가지고 이 글의 주제문을 어떻게 돋보이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한다고요. 글을 쓴 사람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었었고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렇죠? 문제를 만든 사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글을 쓴 사람과 문제를 만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 글을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글을 쓴 사람과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고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쓴 사람은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겠지만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이 글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만든 사람은 두 가지를 신경 쓴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글의 종류와 전개 방식. 왜? 그게 있어야지만이 주제를 훨씬 더 명확하게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글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종의 설명문이고 논설문이에요. 그렇죠? 뭔가 설명해주는 대화입니다. 전제에서 봤더니 전제에서 뭐래? 삶이라는 것은요, 균형을 잡아가는 행동이고요.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라는 데 역시 그러하대요. 그렇다면 뭐라는 얘기다? 도덕적 감각과, 그렇죠? 말 그대로 균형에 관한 얘기가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봤더니 글의 전개 방식을 봤더니 뒤집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반전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다? 전제를 그대로 갖다 채용할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전제의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고 여기서 훨씬 한 번 더 풀이해주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궁극적으로 1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보게 되면 자, 연구라는 것들이 제안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결핍되어진 상태로 봤었을 때 어디서 in our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에서 또 다른 것은 우리는요,
We search for moral actions that will balance out the scale. 저울에 균형을 맞춰줄 그런 도덕적인 행위들을 추구합니다. 결국에 지금 뭐 맞춘다는 얘기야? 우리가 뭔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균형을 맞춰줄 행동을 찾는데요. 균형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maybe라는 단어부터 뒤에 예시가 또 들어가죠. 일단 다 예시야. 예시란 말이에요. 절대 예시는 주제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드려봤습니다. 예시는 주제문 될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나오죠.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문제점은요, 이 시소라는 것은요, 그쵸? can also tip other way. 다른 식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 번 더 설명해 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말했었을 때 어떤 일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then there's a little reason to do that, to do more.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했으면 균형이 맞았다.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다른 말로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미 저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다? 수평이 맞았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다 기울지 않는다? 기울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뭡니까? 이미 균형이 맞았다. 밸런스라는 단어가 그렇죠? 밸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없고 어떤 단어가 대신 들어갔습니까? already labory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됐죠? 전개 방식은 뭐야? 주제 강화라는 거죠. 주제 강화. 주제 강화. 그렇지. 한 번 더 얘기했다. 또 몇 번? 없나요? 그러면 근거 빨리 하고 정리할게요. 밑줄 치실 거. 윤성아, 이건 동그라미 치세요. 윤성아, 자, 이것만 밑줄 치고 정리를 할게. 좀 쉬는 시간 가질게. 18번. 밑줄 노란색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답의 근거. Given the way we've been working up to this deadline, I'm afraid I can't accept your request. 밑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이때 given이라는 고려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given이라는 고려하면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 마감일에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고려한다라면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청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라는 얘기 때문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내용은 뭐냐면 가라데 키드, 다니엘의 끝이야. 알 수 없었던 가라데 키드 가라데 수업에 관한 얘기인데 답은 몇 번인가 봤더니 답은 5번. 이 디펜스 힘셀프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다니엘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미야기 얘기하는 거죠. 정리 끝. 예, 요만 5번만 그렇지. 다니엘 얘가 힘셀프니까 얘가 그렇지. 다니엘. 나머지는 다 누구라고요? 미야기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님. 20번 보시게 되면 글의 분위기 묻는 문제는 어디부터 읽으라고요? 글의 분위기 묻는 문제는 글의 형식이 항상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 있다? 맨 끝과 앞부분에, 맨 끝과 맨 앞쪽 부분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 묻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뒤쪽부터 읽어보시면 좀 내용이 편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뒤쪽이라는 얘기는 뒤에서 밑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게 되면 뭐라 하냐면 자, when I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but we have proven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you have proven it to be all worthwhile. 당신은요 이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다라고 증명을 했고요. 그렇죠? We are proud family tonight. 오늘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가족입니다. 그리고 started up our course of 합창을 제창했고요. 그 밑에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giving a three cheers. 세 번 짠짠짠 건배를 했다는 얘기 들어가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이 단서로만 봐더라도 전체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거야.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좋다라는 거니까 답은 몇 번? peaceful이나 exciting 이 세 가지 두 가지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얘는 된다니까 얘는 안 되는 것이. 답은 1, 2번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벌써 답이 드러났죠?
밑에서 뭐 건배하고 축사를 했으니까 축사했다는 얘기니까 어떤 분위기겠다? 평화로운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짜릿하고 그렇죠? 좋은 분위기다라는 거니까 답은 2번. 그렇죠? 21번 보시게 되면 21번은 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 보시게 되면 Research showed that participating in corporate volunteer activities heightens the rather than weeks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여기 이제 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주제문이죠. 밑줄 쳐놓으셔야 돼. 빨리빨리 정리할게. 연구에 보여주는 것은요. 회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죠? 오히려 직원들을 강화시켜줍니다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렇죠?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답이 몇 번이다? 기업의 봉사활동이 직원들한테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답 몇 번이다?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2번. 22번 보시게 되면 전제가 먼저 밑줄쳐야 돼요. 전제 보시게 되면 전제 어떤 얘기 해주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destination disease 이거 알아두실 거. 이거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실 필요 있다 없다? 어려운 문장은 어려운 단어는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destination disea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목적지 질병이라는 뜻인데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만들어낸 단어예요. 누가? 필자가. 알겠습니까? 그냥 이럴 때는요. destination disease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영어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 착오가 있는데 항상 학생들이 어떤 강박관을 갖고 있냐면 무조건 다 영어로 우리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드롬이나 시스템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말보다는 영어 훨씬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죠. 그럼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단어 destination disease 몰라요. 지금 핵심 내용이 이건데 destination disease가 이게 핵심 내용인데 몰라요. 그럼 굳이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DS, 그렇죠? 아니면 DD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DD는요, 자, 얘기하는 것이 답이 된 근거 여기 나오죠. Winners never stop running. 이런 얘기 들어가죠. 그렇죠? 또 you should constantly be running, improve your skills and getting better at what you do. 이 두 가지 문장이 지금 핵심이 되는 문장이겠죠. 그렇죠? 그럼 답 나왔네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승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너의 기술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공부해라. 이해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 답 몇 번? 답이 5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5번? 1번.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봤어요. 1번에 되겠죠. 학창시절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1번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잘못 봤네요. 23번 했고요. 24번 했고요. 25번은 얘는 하지 않을게요. 알겠습니까? 굳이 이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25번도 마찬가지고 26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용문이나 27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읽어보면 보시면 돼요. 답지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읽어보면 보시면 돼요. 굳이 이런 것은 하지 않을게요. 시간 낭비예요. 28번 보시게 되면 문법인데 1번은 보시게 되면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라는 얘기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겠죠. 선행사 봤더니 선행사 누굽니까? 리버뱅크라든지 and stream이라고 개천이라고 있죠. 그러면 관계부사 들어갔으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돼요?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야 돼요. 봤더니 주어 있고 밑에 있고 이때 있으니까 목적어까지는 완벽한 문장 됐네. 1번은 됐겠죠? 2번은 보시게 되면 얘는 자, 얘가 접속사예요. 그렇죠? 접속사하고 누가 동사입니까? 얘가 regulate 동사잖아요. 그렇죠? 동사 꾸밀 수 있는 거 누구죠? 부사잖아요. 해석되었죠? 어떻습니까? 자동적이게라고 해석했으니까 부사 틀린 거 있다 없다? 없게는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동사니까 동사 꾸밀 수 있는 누가 없다? 부사밖에 없다. 문법적으로.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해석했더니 자동적이게 그렇죠? 저절로 자동적이게라는 얘기 들어갔으니까 얘는 틀린 거 없겠구나 보시면 되겠고 with라는 단어 들어갔으니까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상 보시게 되면 얘는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앞에 있는 세탁기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탁기의 전기적이며 기계적인 체계와 더불어서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이거 부대상황 구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봤을 때 전치사 들어갔으니까 뒤에 주동사 들어가지 않고 소유격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 없죠. 통통될 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is not only cleans. 이것은요 이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세탁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탁기는 옷을 빨아줄 뿐만 아니라 물도 훨씬 더 적게 사용합니다. 적게 씁니다.
사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뭘 받아줘야 됩니까? 이때 얘는요. 누굴 받아주면 클린을 대신 받아줘야 돼요. 대동사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신 받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클린이 일반 동사니까 is가 아니라 누구로 받아줘야 됩니까? 더즈로 받아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하다라는 말로 바꿔줘야 돼요. 이다가 아니라 하다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훨씬 더 적게 쓰다라고 해석되시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문법 문제라고 해석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지금 분사 구문인데 PP잖아요. 알아두실 것. 수동태는 절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니까 뒤에 명사가 온다 오지 않는다. 명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봤더니 목적어 없겠고 전명어 들어갔으니까 타동사에도 불구하고 목적어 없다? 그런 얘는 수동태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 그러니까 몇 번? 답은 4번. 29번에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내용이 밑줄 친 단어가 이거죠. 핵심 내용이 Some degree of sadness and depression has been far more, 그렇죠? Previous historical age, 그렇죠? 이게 핵심 문장이죠. 역사상 봤었을 때 우울함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있었다 없었다? 우울함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우울함이 인정되어지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현재와 다르게 우울함이 인정되어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알겠습니까? 이게 주제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었을 때 우울함이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주제문이니까 그렇지? 답은 엑서티가 되는 게 맞겠고 나머지도 그렇지. 뭐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현대 얘기하는 거죠. 현대에서는 우울한 감정이 어떻게 제거되어질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 과거 시대에서는 우울한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걸로 간주가 되었으니까 좋은 걸로 간주가 되어졌으니까 좋은 거라는 의미에서 instruct라는 단어가 들어, instructiv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뭔가 교훈이 있었다라는 단어. 그래서 답이 몇 번? eliminate, accepted, instructive 해서 답 몇 번? 답이 5번이 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주제문 누구야? 주제문 나왔었고. 31번은 보시게 되면 핵심이 되는 문장들만 밑줄 쳐놓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 30번은 풀지 않을게요. 도표니까.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풀어보셔. 3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주제문이죠. 이거. Yet, adjusting what you eat is entirely possible. 이게 이거 하나. 또 하나가 더 보게 되면 어디 갔어? 자, 이게 주제문이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이제 보게 되면 뭐는 네가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요. 충분히 뭐하다고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네가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요.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먹는 걸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adjusting이라는 단어가 가장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이 adjusting과 가장 비슷한 의미가 바로 뭡니까? 단순한 아니겠고 flexibility, 융통성이라는 얘기죠. 융통성 아니면 유연성.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adjusting이라는 단어가 flexibility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면 되겠죠. difference, 차이점, resistance, 저항성, constance, 일관성은 아니겠죠. 변한다라는 얘기니까 답은 몇 번? 2번 되는 게 맞겠고 답에 대한 근거는 이게 바로 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여기 보는 해석 잘 못했어요. were this not the case?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게 얘는 좀 자각수도 만들어놨습니다만 조건절에서 if의 생략시, 조건절에서 if의 생략시 뭐가 일어난다? 그렇지, 도치가 일어나죠. 원래 어떤 문장이 쓰냐면 if 그렇지, this were not the case. the case라는 단어 뜻이 뭐냐? true라는 단어죠. 이게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if절에서 조건에서 if가 생략되면서 누가 비동사나 조동사인 무엇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 들어가고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장은 if가 없어도 만약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새로운 점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은요, 그렇죠?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머지 문장은 뭡니까? 뭐에 대한 예시야? 먹는 걸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핵심적인 문장은 이거. 그래서 답 2번. 정리 끝. 됐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문법 숙제할게요. 문법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게 맞죠? 되게 쉽게 끝난다. 우리 선생님 문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내용적인 해석 이런 건 많이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가학습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공부해보신 거, 읽어보신 거 한번 복습은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월드는 날입니다. 요정아, 해봐봐. 안 힘들어? 못 견디겠어? 아직 못 들만 하겠어? 괜찮아? 괜찮겠어? 힘들만해? 플라즈 줄까? 응?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선생님 쉽게 풀어서 이렇게 대신에 아까 조금 말씀하신 특징한 선생님이 이제 좀 견뎌보자. 플라즈 줄까? 선생님 과자 먹을래? 일단 졸면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자, 물 마시고 다 하셨나요? 아직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9시 20분에 끝나는데 좀 오늘 일찍 끝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건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제집은 지금 우리가 51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안 풀어놓으셨다고 그랬었죠? 문법책 받으셨나요? 회원이? 네. 네? 51번 풀었어요. 몇 번까지 풀어놨어요? 저기 동현이는? 65번까지 풀었어요? 그렇구나. 많이 풀었네. 65번까지인데 선생님은 전달받기로 61번까지 풀라고 오늘 얘기가 돼 있어서 그래요. 동현이는 따로 풀어야겠네? 동현이는 그러면 70번까지 미리 좀 풀어놓으세요. 혜원이는 이렇게 교재가 없으면 선생님 복사를 해갖고 올게요. 알겠습니까? 복사를 해갖고 올 텐데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우리 윤성이는 책 있죠? 교재 있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복사를 해서 갈게요. 지금 알겠습니까? 25페이지부터 65번까지 70번까지 선생님 복사를 해야겠네. 페이지가 26페이지부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동현이는 뒤에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애들이 다른 친구들이 지금 다른 학생들이 앞에 걸 아직 안 풀었기 때문에 있어요? 앞에 걸 안 풀었기 때문에 앞에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신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알겠습니까? 51번 풀어봐. 동현이는 대신 주제문 찾으라고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현이 1번 주제문 뭐야? 나머지 사람들은 주제문 찾을 필요 없고 문제만 푸세요. 1번 주제문 동현이 뭐예요? 그렇죠. Scientists believe that LED lights send a special signal to the animal's brain. 이게 그 주제문이죠, 그렇죠? 주제문이고 사실은 앞에서도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전제. 이제 이 전제가 사실 이걸 주제문이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이 주제문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주제문인데 두 가지가 주제문인데 양벌색인데. 혜원아, A번은 답이 뭐가 돼야 돼요? A번은 해석 문제인데. 그렇죠. get 넣어줘야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ing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뜻이니까 ing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문이 뭐였었어요? 또 알고 있느냐. 빛이라는 것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거. 뭐기서 소가 좀 더 많은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빛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게 되어지니까 문법 문제 아니고 당연히 해석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시다. get used to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니까 이게 맞겠고, 그쵸? 그 다음에 윤성아, B번은 뭐치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답에 대한 근거가 지금 tha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비교급이란 얘기죠. 비교급치. 비교급이니까 누구 넣어줘야 되겠어? 무어 넣어줘야겠죠. 그쵸? 그쵸? 원래 정식 문법은 뭐치 무어가 맞겠지? 근데 이걸 따로 떼어서 그치?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혜원아 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의문사 플러스 주동사 간접 의문. C번은 간접 의문문이니까 의주동 how this works가 되는 게 맞겠죠. 그쵸? 정리. 52번은 보시게 되면 동현아 주제문이 뭐예요? as a result. 어디 있나요? as a result가 있나요? 그렇죠. as a result they are as a 결과적으로 그렇죠. 개구리가 중국에서 훨씬 더 과거보다 적어졌다. 그렇죠. 이게 되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보시게 되면 시제 문제인데 답에 대한 근거가 누구냐면 혜원아 답에 대한 근거가 있죠. 누가 근거야? for years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수년 동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써도 된다는 얘기다? 현재 완료 써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됐지? 2번 같은 경우는 윤성아 휘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2번은 휘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휘원을 쓸 수가? 없어요. 에헤이 리들은 헷갈렸다. 리들이 셀 수가 없고 휘원은 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얘기니까 최소 몇 개 이상 있다는 얘기다? 2개 이상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틀린 게 없겠지. 됐지. 그치? 됐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은 수일치 문제예요.
얘는 이제 보시게 되면 역시 2번도 수일치고 3번도 수일치 문제인데 왜냐면 얘가 관계대명사잖아요. 선행사가 누구예요? 그렇지. 인섹트 S가 붙었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당연히 동사도 뭘로 만들어줘야겠어? 그렇지. is가 아니라 a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인데 윤성아, 가정법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앞뒤 문장 시작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가정법은?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 앞에가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도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가정법 과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됐네요. 5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병렬구조문이에요. 병렬구조문이니까 왜 어떻게 근거가 바로 뭐냐면 오화라는 지금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병렬구조문이니까 누구한테 맞춰주면 되겠다? 스탑, 캐칭과 셀링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뭐라는 얘기다?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는 만약에 당신이 중국에서 개구리 잡으면 불법이다라는 얘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개구리가 적어서이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 동현이가 as a result라는 단어 단서는 잘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이 글의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 요게 이 주제문이에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개구리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가 뭐냐? 개구리가 많아서 적어서다 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 51번부터 60번까지 주제문을 밑줄 치게 되면 열의 8은 첫 번째 문장의 문법은 다 뭡니까? 주제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문법 문제들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문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건 문법 문제니까 당연히 그렇죠. 문법 자체가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제문이 항상 어디 있냐면 주제문 첫 번째 문장 아니면 개인적인 일화를 다룬 내용이라서 혜원아 개인적인 일화라든지 수필은 주제문이 있어요? 없어요? 수필은 주제문이 네 일기에 주제문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주로 개인적인 일화, 기행문 아니면 굉장히 간단한 주제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법 문제는 여러분 내용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들은 보통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아니면 주제문이 없든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문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라서 되게 간단해요. 내용이 단순합니다.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동현이 얘기했던 as a result도 맞는 표현이지만 사실상은 지금 부정인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개구리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이유가 뭐다? 개구리가 많이 없어서다. 이걸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인 경우도 많죠.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럼 답 몇 번이야? 혜원아 답이 몇 번이야? 52번은 답이 3번. 끝. 53번은 보시게 되면 53번은 수일치 문제예요. 수일치 문제니까 누가 주어라는 얘기다? 아이의 초기의 경험들이 주어예요. 그치? 윤성아 단수 취급해야 돼요? 복수 취급해야 돼요? 주어가 복수니까 S는 3번만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나 S나 S 붙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탑 그러면 인플루언스 끝. 됐죠. 2번을 보시게 되면 이번은 문장 구성 물어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혜원아 대시 접속사예요. 접속사 하면 뒤에 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절. 전문적인 용어로 절.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어 동사. 동사가 increase니까 앞에는 누구밖에 오면 안 되겠어요? 동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누가 되는 것이야? talking 되는 거 맞죠. 동명사 들어갔죠. 접주동이니까. 그렇죠. 접속사, 주어, 얘가 뭐야? 동사니까. 이게 구조, 이건 문장 구조라고 하겠죠. 문장 구조. B번은 문장 기본 구조 묻는 문제야. 됐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talking. 그 다음에 C번은 보시게 되면 C번은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지? 그치? 얘가 접속사겠고요. 그쵸? 접속사는 뒤에 뭐 들어간다고요? 동현아? 주어 동사. 그쵸? 얘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누구예요?
동사 누굽니까? 집에. 얘가 동사죠.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삽입 문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 증명할 거야? 퀴즈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동사도 S가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S가 안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선행사, 관계대명사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선행사 퀴즈겠고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후 만들어주면 되겠다. 답 몇 번이야? 답이 3번. 주제문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주제문은 역시 동현아 어떤 게 주제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끝. 아이의 초기의 경험이라는 것은 뇌 발달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끝. 54번. 윤성아, 54번 뒤에 이하 붙었으니까 비교급이라는 얘기네, 그쵸? 비교급이니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들어가야 되겠죠? 멋지. 그치. 우리 이런 거 뭐라 하더라? 비교급 강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 답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대시라는 단어 들어갔어요. 대 들어갔으면 뒤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누가 주어예요? astronauts가 주어예요. 동사는 그럼 누구예요? have visited가 동사 되겠죠?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닌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답이 누구예요? traveling. 지금 무슨 얘기다? 아, B번은 분사 구문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비행사들은 그렇죠? 됐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니까 아 이렇게 앞에서 구분, 뒤에서 구분해주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후치, 수식,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혜원아 후치, 수식, 분사 구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뒤에서 보면. 뒤에서 구분해준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어렵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쉽게 풀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뒤에. 그렇죠. 알겠습니까? 후치 수식이라는 말은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해석을 앞에서부터 하라는 얘기, 뒤에서부터 하라는 얘기야? 뒤에서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시게 되면 문법을 만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해석을 편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후치 수식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해요? 후치 수식이란 말은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딱 들었을 때 해석을 어디서부터 하라는 얘기다? 뒤에서부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도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주어라는 얘기다? 이만큼이 주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얘가 후치 수식이니까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여행사인데 우주 비행사인데 뭐 하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비행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아니에요. 이건 해석 문제죠. Y 다음에 해석 문제인데 Y 다음에는 뒤에 그렇죠. 그 결과 뭐뭐 하더라는 결과가 들어가야 되겠고 because는 뒤에 뭐가 됩니까? 그것을 뭐뭐 때문이더라는 그렇죠. 뒤에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문법 문제 아니고 해석 문제니까 해석해 보셔야 되겠네. 그래서 동현아 답이 뭐가 들어가는 게 맞겠어? because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달의 온도가 극단적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because. 그렇죠. 5번 되는 게 맞겠죠. 됐죠. 그렇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나요? 주제문은 뭐예요? 동현이 54번의 주제문 뭡니까? It looks larger 이거요? 그렇죠. It looks larger. 그렇죠? Because it close to the Earth than any star or planet. 이렇게 맞겠죠. It seems larger. 우리에게는 실제로 크다, 작다, 작은데 우리한테만 크게 보인다. 이게 의견이 맞겠죠, 그렇죠? 이유인즉슨 우리한테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55번. 혜원이 55번. 자, A번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묻는 문제예요. 그렇죠? 아이고. 문장 구조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풀 수 있겠나요? depends. 문장 구조 묻는 문제예요. 문장 써놓으셔야 돼요. 문장 구조 묻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가 접속사예요? 대시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에 뒤에 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누가 주어입니까? getting good grades가 주어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게 맞겠어요? 동사 되어야 되겠죠. 영어에서 셀 수 없는 것은 단수 취급해야 돼요? 복수 취급해야 돼요? 셀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단수 취급. 다시 말씀드릴게요. 셀 수 없는 건 무조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그럼 have가 맞아요? has가 맞아요? has가 맞겠고, 즉 동사 s나 is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 맞죠? depends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B번 같은 경우는 complete가 맞아요? 아니면 will complete가 맞아요? 우리 이건 동현이 will complete가 맞아요? complete가 맞아요? 왜 맞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선생님 잠깐 좀 설명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시간 조건 사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when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뭐가 있어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렇죠? 접속사. 일반 우리가 해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말 그대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부사절 접속사. 그죠? 또 언제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의문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뭐로 쓰여진 것이에요? 언제 일을 끝마쳐야 될는지라고 의문사로 쓰여진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planning. 계획을 하면서 언제 그들의 숙제를 끝마치는지를 계획하면서. 그쵸? 맞나요? 혜연이 이해 안 돼? 선생님, 끝마칠 때를 계획하면서 때 안 되나요? 뭐 할 때?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혜연아? 됐습니까?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얘를 뭐 할 때로 쓰면 안 되느냐? 의문사는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간접 의문문에 쓰여져요. 간접 의문은 통상 얘기했을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얘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뭐예요?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플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무엇을 계획을 하다라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얘기니까 타동사라면 뒤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3형식 동사를 얘기해. 3, 4, 5형식 동사 얘기하는 거니까. 타동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무조건 다 몇 형식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3, 4, 5형식 동사를 무조건 다 타동사를 얘기하는 것이. 됐습니까? 그럼 공통적으로 뒤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적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밖에 안 됩니까? 명사, 그치. 어구들밖에 안 되는 거죠. 명사가 명사, 어구들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죠? 그러면 명사절에는요, 그쵸? 명사부 다 빼고 명사절은요,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명사들은 6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명사절로 쓰는 건 뭐 있어요? 첫 번째 대절, 두 번째 왓절, 세 번째 간의절, 네 번째 if나 whether 절. 이것도 if는 조건이 또 있죠. 그쵸? 또 마지막에 뭐 있으니까 5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절. 복합 관계 대명사절. 여기 나중에 가면 동격절도 여기 들어가는데 동격절은 주어로만 쓰이지. 그치?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어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저 what은요 동사 뒤에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죠? 목적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있다고요? 명사 시리즈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명사 시리즈부터 봤더니 대절, 왓절, 간접, 의문문절, if나 whether절, 복합관계대명사절. 그럼 책에 나와있는 저 what, 저 when은 지금 뭘로 썼다는 얘기예요? 얘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명사절이구나. 명사절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해석하셔야 되겠구나. 이해되겠죠? 왜 할 때라고 해석하는지 안 되는지가 이 나왔죠. 의역을 할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 정확한 해석은 뭐라고요? 언제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말도 없이 그냥 해석해봐. 무슨 개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나. 근거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물론 의역을 할 때는 바뀔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뭐냐면 문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네가 범인이야! 믿어 안 믿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범인이지.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너가 이거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냥 해보니까 감히 그래.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 시간과 국간의 조사절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우리 근거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주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시조의 부사절은 그렇죠? 항상 현재형이다. 그래서 when이 쓰니까 컴플리트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죠. 이걸 쓸 필요가 사실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절은 이 법칙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따라가시면 된다, 그냥? 해석 따라가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명사절이고, 간접 부분 명사절이고, 그러니까 그냥 해석 따라가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이 뭐다? 언제 끝마칠런지를 이란 얘기니까 미리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요, 학교 시험에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울게요. 만약에요, 자,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저 부분은 이렇게 냈어요. 저는요, when 안 쓰고 아마 이거 쓸 거예요. ask if she, 그치, will complete. 아니면 complete the plan. The plan. 자,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요, 동현 선생님 익혔습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래졌을 때,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이 문장만 갖고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왜요? 혜원아, 이건 왜 틀린 거예요? 이때 그거 뭘로 썼으니까. 가정, 만약이라는 얘기니까. 뭐라는 얘기니까? 시간 조건에 부사해야 얘기죠. 현재형 써야 되는 거지, 미리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윤성아, 뭘 쓰는 순간? 여기다가 ask를 쓰는 순간, 이때 ask는, if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인지한지 되는 거죠.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미리 써도 돼야 안 돼요? 이때는 가능하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영어는요, 영어에서는 조사가, 우리나라 말에는 체언이 있고, 조사가 있어요. 국어실력에는 체언과 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체언은 나라는 말이 체언이야. 그렇죠? 근데 조사는 뭐야? 은는이가, 을르에게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에게 나를 아는, 그렇죠? 이거. 영어에는 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조사가 없죠. 뭐가 조사를 대신합니까? 문장의 구성과 띄어쓰기가 조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영어라는 것은 구조어라는 건데 구조는 뭐냐? 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뒤 문장의 형태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영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문법 시험 두 가지를 바로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떤 거? 문장의 형태, 앞뒤 문장의 구성.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해석. 알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선생님, 형태만 보면 안 되냐? 안 된다고. 해석만 보면 안 되네요? 안 된다고. 구조, 즉 형태, 앞뒤 문장의 구조와 해석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문법이라는 걸 배워요. 무슨 얘기다? 문법은 문장의 구성 형태만 배우는 거예요.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뭘 배웁니까? 어법을 따로 배우는 거죠. 어법은 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will complete가 되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끝.
그 다음에 이거는 뭔데?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 얘기하는 것이냐?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얘기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뭐로 주면 되겠어요? 바라고 있는 결과야? 바람직한 결과야? 바람직한 결과죠. 그쵸? 바람직한 결과니까 니은자 받침부터 되겠네? 그쵸? 누구 넣어주면 되겠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랬었던 결과라는 얘기니까. 그치? 바랬었던, 문법 문제 아니라 해석 문제라는 얘기죠. 역시. 바랬었던 결과, 그치? 바라고 있는이 아니라 바랬었던 결과라는 얘기니까 뭐 들어가는 거겠어? 바랬었던? 이미 이루어진 거죠. desired 넣어주면 맞겠지. 그치? 됐죠? 그러니까 다 몇 번이야?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4번 돼야 되겠죠? 그쵸? 됐죠. 주제문은 누굽니까? 동현이 주제문은 뭐예요? 위에. 첫 번째 문장. Getting good grades depends more on effective study skills than on a high IQ. IQ보다는 효율적인 공부 습관에 달려있다라는 얘기. 이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 공부하실 때 얘기하잖아요.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려고.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단어 외칠 때 가장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want, hope, learn, decide, 그렇지? ask, choose, 그렇지? offer,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단어들은 다 뒤에 누구만 찾아오는 거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만 나와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 있어? want, hope, learn, decide, ask, choose. 다 외우려는 친구들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잊어먹는다고요.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아까 전에 최대한 간략하게 해야지 알아먹지. 쉽게 해야지. 그치?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지 외우지. 복잡하게 하면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워요. 니들 머리가 IQ 200이라도 그거 못 한다고요. IQ 200인 애들은 뭘 200이냐면 문서를,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잘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은 타고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타고난 용량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써야 되겠어? 프로그램을 어떤 걸 더 써야 되느냐. 알겠습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진다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서? 압축! WH, 그치? L. 홀! 그치? WHLD. 아니면 AC. 그쵸? 뭘 만들던 거래. 아니면, 그치? 왔다 갔다, 그치? 그치? 내가 원해서 바라고 배우는 것들. 결심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압축해서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방식 보게 되면 그 방식이 꼭 나한테 맞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신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예시가 되는 거예요. 쟤는 막 외우지 않고, 그냥 외우지 않고, 이렇게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는구나. 나한테 만들어 놓은 방법을 외우겠구나.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를 가장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요, name이라는 단어를 외우려고 그래요.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NAME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NAME, 정보를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두 가지 하나 더 보면 이걸 소리로 만들어버리는 애죠. name, N-A. 그래서 E가 발음이 안 나니까 얘가 아 발음이 아니라 이 발음 나니까 name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뭐 외웁니까? 남해라고 외워버리죠. 남의 이름. 야, 남의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발음 풀렸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발음 시험 봅니까? 안 외우죠. 철자 시험 보고 해석 시험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는지가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만약에 다 발음 시험을 본다라면 네임이라고 외워야 되겠지.
근데 너네 볼 때 name이라 외우지 않잖아요. 지금 name이라고 단어 시험 보지, 발음 시험 보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맞겠어? 그냥 남이라 외우시라고요. 예를 들자면, 자, appropriate 단사. approach. appropriate. free, appro. 자, 이런 거 어떻게 외울 건데? appropriate 이렇게 외울 거야?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냥 그렇지, 프로, 프리, 에이트, 프로, 프리, 에이트. 끊어서 소리만 들어서 외우시라고요. 이게 더 편하다고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외웁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APP, pen, 애플 펜 이거 외우고 있어? 헷갈려라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appropriate라고 하는 거 발음을 어떻게 외워야 프로, 프리, 그치? 프라이, 에이트. 어떻게 외워든 발음은 어떻게든 상관없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외국 가시고 특히 미국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캐나다, 미국 가시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주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도 애들도 영어 많이 쓰거든요. 나라 언어가 인도는 600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어가 영어예요. 물론 이제 인도식 영어 쓰지만 걔네들은요 타게 되면 please tell me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얘기해요. 막 싸우게 되면 선생님이 얘를 봤던 것처럼 캐나다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택시 운전사하고 이제 백이랑 싸우면 되는 거야. 이런 이런 police don't talking about that. I want the policeman. Don't understand? What you understa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내가 하는 거 못 알아듣겠냐 바보야. 내가 영어 하는데 못 알아듣냐. 발음은 정말 저게 발음이야? 뭐 얘기하는 거지? 근데 너무 잘 들려. 왜? 인도식 영어가 그랬거든요. 되게 발음이 정직해. Don't come to me. I want the policeman. You stupid man. What I'm saying? You don't know what I'm saying? 너무 잘 듣다. 여기는 못 알아듣는데. 근데 외국인한테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병신아, 너 말도 못 알아듣냐, 너? 이제 영어도 못 알아듣냐? 발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외국 가겠네요. 항상 드릴 말씀이면, 대한민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하고 나중에 나가서 정말 바보 상부모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발음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발음을 정말 혀 빠져같이 이렇게 굴린다 할지라도 백인처럼 발음 안 나오고 이 네이티브처럼 발음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발음 안 돼요.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이 구강 구조상 백인하고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구강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발음하고 에 발음이 백인들이 발음, 그러니까 서양인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서양인들이 하는 아 발음하고요, 동양인이 하는 에 발음하고 달라요. 동양인은요, 넓게 벌려지게, 입이 넓게 벌려지게 만들어졌어요. 맞습니까? 서양인은 넓게 벌려지고 동양인들은 위아래로 길게 벌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인들이 말하는 아 발음은 사실 아 발음이 아니라 오 발음에 더 가깝고요. 백인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아 발음은요, 어 발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발음이 달라요. 같이 걔네가 아라 한다 해도 발음이 들리는 게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구조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발음 가지고 절대 공부하시고, 발음 가지고 신경 쓰시면, 그따구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고 돈 낭비하고, 아무리 하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효율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56번 보시게 되면, 56번은 형용사 묻는 문제예요. 형용사 묻는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 형용사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술적 형용사가 있고요. 우리말로 좀 달라서 그런데 서술적 형용사가 있고요. 제한적 형용사가 있어요. 서술적 형용사는 말 그대로 쉽게 해서 뭘 쓰인다는 얘기다?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원래 정식 이름은 해석, 동사,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서술적 용법이라는 얘기지, 보어로 쓰이면 해석에 뭐가 붙는다는 얘기다? 있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은요, 뜻이 뭐냐면 명사 제한적 수식어 용법의 형용사라는 말의 약자예요. 졸라 힘들죠? 아, 짱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술적 용법은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어떤 거? 보어로만 쓰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 수식어로만 쓰인다는 얘기예요. 명사 수식어로만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칸에 없어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쓰세요. al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l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live라는 단어가 둘 다 형용사인데 두 가지 공통점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해석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서술적 용법이고 얘는 제한적 용법이라는 건데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술적 용법은 뭘로 쓰여진다고요? 보어로만 쓰여지는 것이고요. 제한적 용법은요, 수식어, 명사 수식어로만 쓰여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he is 그녀가 살아있다고 썼을 때 비동사니까 뒤에 누가 들어가야 됐어? 보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보어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나 형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형사 들어가는데 alive 써야 되냐? live 써야 되냐? 그렇죠?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누구 써줘야 됩니까? 그렇지? live밖에 안 된다고요. live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명사 수식어니까. 근데 생음악이라고 했을 때 we are, 그렇지? we listen to 그렇지? 생음악이라고 했을 때 music이라고 썼습니다. 생음악. 이때는 alive music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냐고요? 얘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liv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서술적 용법 보어로만 써야 되는 거니까 alive 안 된다 하면 뭐라고요? live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지금 비틀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써주라는 얘기야? 명사? 수식어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있다 없다? 없고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맞는 겁니다. 살아있는 딱정벌레. 그 다음에 사운드라는 단어가 사운드라는 대표적인 감각동사죠. 지극동사 아니야. 감각동사죠. 즉 감각동사라는 얘기니까 뒤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다? 보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어니까 뒤에 누가 들어갔어요? 명사나 형용사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해석이 이상하게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부사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얘는 change 들어가기 맞겠죠. 아 얘는 지금 자동사 쉽게 얘기해서 이형식 동사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3번은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라는 얘기니까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 와야 돼요? 완벽한 문장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윤서가 누구밖에 올 수 없는 거죠? 전치사 다음에 뒤에 명무. 그치? 전치사 다음에 절대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명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where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누구로 바꿔줘야 되겠어? where이 아니라 그치, 위치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됐습니까? where를 쓰고 싶다면 누굴 지워줘야 돼? in을 지워주던지. 근데 답은 여기서는 일단 in은 뺄 수가 없으니까 위치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됐죠?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현재 완료인데 시제 문제인데 근거가 있죠. 어디? since라는 근거가 있죠. 1990년도, 1999년도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지금 현재 완료 쓸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앞에 help라는 준사역 동사 있으니까 그죠? 준사역 동사 있으니까 뒤에 on이나 to on 해도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거 해도 상관없겠죠. 둘 다 되죠. 됐네. 그렇죠? 준사역 동사 들어갔으니까 답은 그러면 몇 번? 아 3번이 잘못됐구나. 됐죠? 57번도 마찬가지예요. A번은 문법 문제 아니라 해석 문제죠. 해석 문제니까 자 나는요 존의 자매들한테, 존과 조의 자매들한테 인식되어지는 것에 익숙하다가 맞아? 아니면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쓰여지다가 맞아? 기본적으로. 사람이 쓰여질 수가 없겠지. 익숙한 게 맞겠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말겠어? 뭐가 익숙하다는 얘기니까 뭐들 하겠어? get, used, to 플러스 ing나 명사, 뭐뭐 하는 것이 익숙하다. 그쵸? 유정하죠? get, used, be used. accustom이나 그렇지 아니면 used 다음에 ing나 명사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봤더니 지금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게 맞겠다? 빙이 되는 게 맞겠다. 이제 이 B번이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둘 다 형용사예요. 그렇죠? 둘 다 형용사인데 해석이 어떻다는 얘기 둘 다 같다는 얘기.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57번 같은 문제는 옛날 문제에서 그런데 플레젠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플레젠트는 얘는 서술적 용법이에요. 즉 뭘 마셔야 된다는 얘기다. 아 죄송합니다. 플레젠트는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거꾸로 얘기했는데 플레젠트는요. 상쾌한이라는 얘는 제한적 용법의 얘는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명사 뭘 마셔진다고요? 명사? 그렇지. 수식어로 마셔진다고. 쉽게 얘기해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pleased라는 단어는요. 기쁜이라는 단어로서 분사잖아요. 그렇죠? 분사니까 얘는 명사 수식어와 보호 역할 둘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해서요. 여기서는 I am pleasant라는 단어가 쓸 수 있다 없다? 얘는 쓸 수가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이거는 대학교 때 가서 나오는 건데, 이거 왜냐면 이해가 아니라 얘는 몽창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게 되면 형용사적 용법까지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제 가게 되면 일부러 이런 걸 만드는 학원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선생님들 예전에 있던 학원 이제 보게 되면 유명한 선생님들 이제 같이 근무하게 되면 책에 이런 걸 무식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어. 플레전트 다 외워라, 되겠어, 뭐 어시드 다 외워라. 근데 사실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책만 두꺼워지게 하고 학생들만 어렵게 하고 되게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보시게 되면 여러분 대학교 가셔도 얘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선생님도 대학교 때 이제 보게 되면 영어 문법 통상은 뭐 다 배우지만 문법 책이 있어요.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문법책 이게 20년 된 문법책이 있는데 지금도 대학교 갈 때 갖고 다니는 문법책 보면서 제가 쓰면서 다 공부를 해요. 거기는 있어요. 제가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합니다. 문법 문제 풀 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토익에도 안 나와요. 토플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 어학책들, 우리나라 국어책들은 어학 그 서술 학술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보셔야 돼요. 모르겠다. 삼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KBS 기자시험이라든지 외무고시라든지 이런 거에 나올 수 있겠죠. 어렵게 내야 되는 시험들에서는.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Cashier looked at the checker. 수표를 봤다는 얘기인데 얘는 시제 문제죠. 그쵸? 캐셔가 말 그대로 수표를 본 거 하고요. 그쵸? 내가 수표를 준 거 하고 같은 시점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쵸? C번은 뭐라 무슨 문제? 시제 문제예요. 그럼 무슨 얘기다? 바라본 것은 과거고 내가 준 것은 훨씬 더 이전의 과거죠? 대과거지? 그래 누구 넣어줘야 되겠어? 헤드 플러스 PP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C번은 시제 문제와 더불어서 뭐도 물어보는 거냐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해석 문제, 문법 문제 솔직히 아니에요. 해석 문제죠. 내가 그녀한테 수표를 건네준 거야? 내가 건네받은 거야? 내가 건네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네줬으니까 능동태, 수동태야? 능동태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능동태니까 had given이 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별거 어려운 거 없이 다 정리가 되네. 능동태. 비동사 플러스 피형태면 수동태겠고, 헤드 플러스 PP는 능동태인데, 겉보기엔 시제처럼 보이지만, 수동태 문제인데,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묻는 문제인데, 해석을 해보게 되면 문법 문제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건네준 수표를 보더니, 어머! 너구나! 새로운 선생님이 와이프시군요! 라고 알아보더라는 거죠. 57번 주제문이 있어요? 없어요? 57번 주제문이? 없죠. 왜? 일화니까. 개인적인 일화니까. 그렇죠. 58번 보시게 되면 빨리 풀게. 58번 보시게 되면 대입 감정묘사 문제예요. 사람 감정이네. 대이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함을 느낍니다. embarrassing이라는 단어하고 embarrass 둘 다 공통점을 해석으로는 당황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사람 감정은 ing로 써야 돼요? pp를 써야 돼요? 사람 감정은 pp죠. 그러니까 embarrassed. 해석으로 보시더라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하고 당황스러워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embarrassed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됐지.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게 되면 앞에 make가 있어요. 사역동사라는 얘기지, 그치? make가 있으니까 뭐 만들어줘야겠어? 아하, make 있으니까, 그치? 사역동사라고 했으니까 뭐 들어가면 있어? 원형? 부정사. 답은 뭐다? work. 됐죠? 그 다음에 making errors 누가 주어입니까? making errors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만들기. 행동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행동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는 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그럼 답은 당연히 is. 자, 근데 B번 별표 주셔야 돼. B번은 왜 문제가 된 거냐면 B번에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 최근에 이게 몇 년 전쯤에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게 나왔었어. 이게 나에 났었어. 친구에 났었어. 답이 get이에요? 아니면 to get이에요? 앞에 사역동사 했으니까 get이 맞겠죠? 왜요?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나오는 경향이 뭐냐면 사역동사와 관련됐었을 때 얘를 어법으로 집어넣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형태만 보면 앞에가 make가 있으니까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get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make an experiment의 뜻이 뭐야? 실험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험을 했습니다. 왜 했다는 얘기야? 답을 얻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 되더라는 거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석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분 같은 문제도 사실은 뭐냐면 그걸 물어보는 거야. Rather make errors work냐 to work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에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문법 문제 아니라 해석 문제라는 거. 해석 잘 해보셔라는 얘기. 됐습니까? 비번 같은 문제들이 요새는 이렇게 문법이 아니라 어법으로 잘 활용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잘 구분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59번은 다 몇 번? 58번은 다 몇 번? 58번은 답이 1번. 됐죠. 5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형용사라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이제 우리말에는 합성 형용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우리 국어에는 합성 형용사라는 게 있는데 합성 형용사 비슷해요. 복합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가 하이픈으로 연결이 돼서 뭐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의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형용사는 S나 ES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형용사는 S나 ES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지가 않죠. 햇빛이란 말 있어? 없어? 햇빛이란 말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A 15-year-old Australian girl이라는 얘기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 한 단어가 다 뭐라는 얘기다? 한 세트가 다 하나의 형용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다 이 하이픈으로 붙어있는 애가 바로 뭐라는 얘기다? 이게 다 하나의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즉 쉽게 해서 여기다 S나 ES 붙이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있다 없다? 틀린 게 없더라. 이건 사실 문법상 되게 중요한데 부대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부대 얘는 합성 형용사입니다. 저기는 죄송합니다. 복합 형용 정확한 이름은 복합 형용사입니다. 복합 형용사예요. 알겠습니까? 복합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말에는 합성 형용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왜냐면 국어 내용 어휘하고 이 어휘하고 쓰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말에는 합성 형용사, 영어에는 복합 형용사라고 합니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부대 상황 구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시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부대 상황 구문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이때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누구처럼 해석한다는 얘기다. while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뭐 하면서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발을 물에 담근 채 이런 얘기가 쓰인 거 없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수일치 문제인데 3번은 수일치 문제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크로코다일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서 아니면 복수 취급해야 되겠어.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한 마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was가 되는 것이 맞겠고요. 4번을 보시게 되면 병렬 구조물인데 came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and가 들어갔으니까 bit라는 단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앞에 과거형 그리고 and 있으니까 뒤에도 과거형. 틀린 거 있다 없다? 틀린 거 없고 얘는 병렬 구조물이니까 맞겠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역시 59번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일화이기 때문에 주제문이 있다 없다? 없더라 라는 거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잘못됐겠어? 답은 5번이 잘못됐겠죠? 5번은 왜 잘못됐을까? 그래서 병렬 구조문. 앞에 봤더니 how far so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and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만들어주기 맞겠다. 과거로 jumped라고 ed이 붙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답이 5번이 잘못됐구나 라는 거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60번을 보시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라는 단어가 뭐뭇을 공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뭐뭇을 공격하다라는 단어야. 근데 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뭐뭇을 공격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타동사라는 얘기죠. 타동사라면 뒤에 반드시 응당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석 안 해봐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봤더니 목적어가 쉼표 딱 들어갔으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문법적으로 해서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해석해볼 필요도 없이 능동태라는 얘기, 총태라는 얘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택 때는 맞겠죠. 됐습니까? 이거를 확신해 보고 싶으면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안 해보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B번은 또 해봐야 돼? B번은 뭡니까? 이거 문법 문제 아니죠? 해석 문제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냐인데 얘는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화학약품이나 독성이라는 것이 쥐를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죽이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화학약품이 쓰여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뒤에 누가 들어갔어? be 혹은 get used to ing가 동사 원형이야. 동사? 그리고 답은 killing. 그렇죠. 왜? 근거되는 게 바로 뭡니까? chemical이잖아. chemical. 쥐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화학약품보다 훨씬 더 큰 독성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 C번을 보시게 되면 what이라는 단어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행사? 없어야 되겠죠. 근데 되는 것이고 fact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럼 명사 있다는 얘기니까 관계대명사 자체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가요? 아니면 접속사인가요? 이거 풀어야 되겠지 이제. 동사 수영을 하다잖아요. 무슨 수영시키다야 수영하다야. 수영하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야? 혜원아, 자동사라는 얘기야, 타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 그럼 무슨 얘기라는 얘기다? 인정한 완벽한 문장이라는 얘기다. 그럼 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다? 그렇지. 동격의 접속사 that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동접이구나. 됐죠? 61번 보시게 되면 이거 얘기해야 돼? 자, A번은 감정문사야. 서프라이징이야, 서프라이즈드야. 대시란으로 들어갔으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더블 필요 없겠지. 해석 안 해봐도 나오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서프라이징이야, 서프라이즈드야. 서프라이징 됐지. 끝이야. 그 다음에 B번 보시게 되면 both라 들어갔어. both가 뜻이 뭐야? 수일치 문제네? 양쪽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양쪽이니까 단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되겠지. 그럼 S나 ES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답은 require.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 앞에 전체 to라는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으면 뒤에 동사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동사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전체가 있으면 뒤에 동사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전 명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나오는 C는 doing이냐 doing이냐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겠구나. 그럼 뭐다? 동사가 아니라 얘는 바로 뭐다? 분사구나. 쉽게 얘기해서 능동태냐 수동태냐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능수 문제는 사실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두라는 뜻이 뭐예요? 뭐뭐를 하다라는 타동사지. 타동사라면 뒤에 반드시 응당 누가 있어야 된다고?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 상당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있어 없어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in Germany라고 전치사 플러스면서 전명어 들어갔죠. 전명어를 문장 형식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쉽게 해서 목적어가 없다. 그러니 능동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능동태 ing 될 수가 없다. 수동태는 그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다. 수동태 절대 목적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 그럼 답은 뭐다? 돈이다. 그러니까 윤성아 답이 몇 번이 나와야 되겠어? 답이 몇 번? 3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현이가 좀 그치 풀어야 되니까 동현이 몇 번까지 풀었다고? 70번까지 다 풀었어요? 몇 번까지 풀었어? 66번? 66번 좀 그러면 풀어볼게. 다음 시간에는 좀 과제가 좀 줄겠죠? 71번까지, 70번까지, 71번까지 풀어놓으세요. 66번 보자. 66번 보시게 되면 자, 1번 봤더니 1번은 봤더니 펀이라 들어갔어. 이제 펀이 문제가 돼요. 왜? 펀은요 품사가 두 개예요. 뭐가 있습니까? 명사와 형용사 둘 다 똑같아요. 펀이 하나 둘씩 까지 말하면 펀이는요 펀이라는 단어는 얘는 형용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펀과 펀이는 해석이 약간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펀이는 형용사 썼을 때 괴이한, strange, 그건 awkward, 약간 낯선, 어색한 뜻이야. 그래서 I heard the first sound 그러면 야 좀 이상한 소리 들었어라는 얘기. 재미난 얘기 아니야. I heard the first sound 그러면 좀 이상한 소리 들었어. 좀 이상해. 약간 소름 끼치는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awkward, 약간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뭔가 strange, 낯선 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fun이라는 얘기는 말은 뭐냐면 정말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Very exciting. I heard a very exciting story 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게 틀린 거다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에요. 난 재미있어 보였더라. 그러니까 지각 감각동사 들어갔으니까 형용사 틀린 거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we see someone. 자, 우리는 누구가 봤습니다. 봤더니 그러면 답 나왔네? 아하. 자, 그 다음에 and in countries. 그럼 얘는 병력 구조면에 누구한테 맞추면 돼? driving, live한테 맞추면 되나? 맞나? 그럼 얘는 틀린 게 없나? 얘는 맞는 건가? 난 맞다 해볼게. 3번 볼게. 얘는 뭐야? 간접 부분이네? 의, 주동. 틀린 거 있어 없어? 없겠네. 그치? 그 다음에 봤더니 the person 어디 갔어? with a successful business has spent many long boring hours working lately. 얘는 lately라는 뜻이 뭐예요? lately라는 뜻이 뭡니까? 최근이라는 얘기지, 그치? 봤더니 spend 다음에 a 들어가고 I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얘는 봤더니 lately가 들어가 버렸네. 문법은 맞는데 뭐가 틀린 거야 지금? 해석이 틀린 거지, 그치? 이게 문법 문제야? 뭐 해석 문제야? 이거는 문법을 가장한 해석 문제죠, 그렇죠? 엿먹이는 거지. 해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문법 부분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lately라는 최근까지 힘들게 일하는 사업체, 성공적인 사업가는 이 얘긴데 뭔 최근이야? 늦게까지 일한다는 얘기다. 늦게라는 얘기니까 lately가 하나 뭐 넣어줘야 돼? late로 바꿔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마지막은 손대필이 있겠어, 없겠어? 손대필이가 없겠죠. 그렇죠. Into the night on text, no one would consider exciting. 누구도 재미있다고 고려하면서 야, excited 아니야? 왜 아닌데? 자, 이거 마지막 문제 풀고 정리해. 왜 excited가 아니야? 왜 excited 아닌데? 야, 앞에 사람이잖아, 노원이잖아. 요거 푸는 사람이 문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태연아, 왜 excited가 안 되는 거야? consider the ing. 어떤 거? consider the ing. consider 되면 ing밖에 못 와서? 좀만 더. 윤성이. 힌트. consider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어떤 문장에 쓰냐면 no one would 이해되겠습니까? would consider the tasks. 그렇지. exciting. 원래 이 문장이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앞에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생겨버리니까 그치? task가 쓰여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라진 거지. 그럼 이 exciting하다는 것은 사람이야, 일이야? 일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exciting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것을 66번을 풀었냐면 66번 같은 문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에 수능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와 다른 수능의 경향은 뭐다? 해석을 반드시 해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수능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구문 독해를 해봐라, 계속 읽어봐라, 시간에 걸리더라도 차분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처럼 단지 형식만 알고 대충 때려 문법, 수동태인지 아닌지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내신에서나 학력고사 때 풀었던 문자 방식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몇 번까지?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되면 70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숙제 정리해드리게 되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보실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66번까지 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45번까지 수능 문제 풀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각습지는 18번부터 32번까지 풀어놓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뮬러 3번 그다음 포뮬러 3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포뮬러 70번까지 풀어놓으시는데 이거는 뭐 조금씩 풀었으니까 진도 다 맞춰놓을 테니까 좀 해놓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그래머 프레임 3 암기하시면 되겠고 단어는 채원이는 H와 13부터 16까지, 윤성이는 19부터 20까지, 혜원이는 1부터 3까지, 동현이는 13부터 15까지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